사랑합니다. 그레이통의 과학실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질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원체와 질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병원체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세균을 한번 볼게요. 영어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세균은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구균, 둥근 모양, 그리고 간균, 이 막대 모양, 나선균, 나선 모양으로 분류됩니다. 세균은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지만요. 일부 세균은 감염된 생물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여 질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세균은요,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선균인 매독균은 성병인 매독을 일으킵니다. 이런 세균들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푸른 곰팡이로부터 세균을 죽이는 물질, 즉 항생제를 발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비세포 구조이며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고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한 후에 방출될 때 숙주세포를 파괴하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감기가 대표적인데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약 200여 종이나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감기와 독감은 서로 이렇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했지만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치료하는데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숙주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내며 숙주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제의 효과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원생생물인데요. 자, 이 원생생물은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입니다. 일부 원생생물은 열대 지역에서 매개 곤충을 통해 인체 내로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이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이것이 이 말라리아 원충인데요. 모기가 우리 몸에 피를 빨 때 모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간세포에서 잠복하다가 간세포를 파괴하고 나와서 적혈구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 적혈구를 파괴하는 질병인 말라리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메바 중에서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이질이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아메바가 있고요. 그리고 감비아 파동편모충이라는 기생충은요, 이 아프리카에서 채채파리라고 있어요. 채채파리가 흡혈을 할 때 이 기생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생충으로 인해서 수면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기생충이 나중에는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해서 자꾸 잠이 오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런 것들은 원생생물을 표적으로 하는 특별한 약을 먹어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균류. 쉽게 말하면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입니다. 이 균류가 몸에 직접 증식하거나 균류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을 통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우리 몸에 증식하게 되면 이 무좀이 발생하게 되고요. 폐질환, 이 곰팡이의 포자가 우리 폐로 들어오게 되면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 균류에 의한 질병은요,
항진균제를 이용하여 치료하는데요. 그러면 무좀을 치료하는 무좀약이 바로 항진균제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변형된 프라이온이라는 병원체가 있는데 이 병원체는 단백질성 감염 입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병원체는요, 오직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핵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변형이 되면,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면 약간 좀비처럼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해서 비정상 프라이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접촉에 의해서 모든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을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이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로 변할까? 자, 이것은 지금 연구 중입니다. 자, 이유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되는데 특별히 중추신경계가 파괴되고 중추신경계 하면은 뇌와 척수잖아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양이나 염소에서는 스크래피라고 불리고 소에게서는 과무병이라고 불립니다. 결국에는 이 뇌의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죽게 되는 병이에요. 이 변형된 프라이온은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체를 죽이는 방법, 뭐 가열을 한다든지, 뭐 방사선을 쪼여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지금 현재 연구 중이고요. 그럼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사람에게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 발생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정상인 사람이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아주 드물게 스스로 이렇게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 발병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형된 프라이온은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질병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이 병원체가 다른 숙주로 옮겨가게 되면요,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숙주로 침입하는 경로는 호흡기, 결핵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통해서,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균이 묻어있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걸리게 되고요. 매개곤충, 말라리아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신체적 접촉, 무좀이 있는 사람과 피부 접촉을 했을 때 그 균이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감염성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은요, 병원체 없이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전염되지가 않고 생활 방식, 환경, 유전 등의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질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원체와 질병의 치료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방어작용이 일어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